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하원의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은 지정학적 시한폭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2주간 잠적 후 다시 모습을 나타냈지만 오히려 의문만 더 커진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용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 의원은 11일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에 기고한 글을 통해 신변 이상설 속에 재등장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병적인 비만에 줄담배를 피우고 심혈관 문제라는 가족력까지 있는 김 위원장의 건강은 째깍거리는 지정학적 시한 폭탄이라며 미국은 통탄할 정도로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으로 의회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코널리 의원은 또 북한 관영 매체들이 김 위원장이 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의 갑작스런 재등장은 해답보다는 더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널리 의원은 이어 최근 김 위원장의 부재는 그의 건강 상태뿐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승계와 북한의 핵 비축량을 포함한 정권의 안정성, 그리고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지정학적으로 연관된 주요 국가들과의 계획이라는 결정적 측면에서 미국의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두드러지게 보여줬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최고위급 후보들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입수해야 한다며 핵 적대국에 대해 작동하지 않는 정보에 맹목적으로 매달려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코널리 의원은 또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주목받는 이유와 한계도 지적했습니다. 최근 김여정 부부장은 외교면에서 눈에 띄는 역할을 하면서 김 위원장의 뒤를 이을 가장 유력한 후보로 많은 분석가들이 예측하고 있지만 북한 사회의 깊은 가부장적 특징으로 인해 김 부부장의 나이와 성별이 쉽게 무시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확한 승계 계획이 없다는 건 권력 투쟁으로 이어져 북한 주민과 더 넓은 의미의 지정학적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무기 규모 추정은 20개에서 80개 범위라면서 38선 이북의 불안정성이 발생할 때 이 무기가 나쁜 세력의 손에 들어가는 건 너무나도 쉽게 상상할 수 있다면서 지위와 통제가 무너질 경우 권력을 다투는 관리들이 정통성을 얻기 위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변절한 과학자들이 무기를 팔거나 테러 집단이 핵물질에 접근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코널리 의원은 북한 미래와 관련한 미국의 한국, 일본과의 협력은 물론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또 핵안보와 관련해 중국의 협력이 없으면 북한 지도부에 공백이 생겼을 때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미국은 실무와 고위급 모두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대비 계획을 좀 더 공개하라고 중국에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은 누그러졌습니다만 워싱턴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북핵 전문가는 북한 핵폐기를 가정한다면 북한이 어떤 핵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북핵 문제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북한 핵 프로그램 폐기를 가정할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핵 폐기를 위한 계획이고 이를 위한 제대로 된 북한의 핵 프로그램 파악과 진정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외부 세계에서 영변의 원심 분리기 시설을 제대로 들여다본 사람이 없고 핵 연료 생산 시설인지 방사성 물질 분리 장소인지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는 알 길이 없으며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나 미국 등 국제사회가 참여한다 해도 핵 폐기물 매립 장소를 찾고 실제 폐기해야 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Sites that North Korea doesn't even want anymore and is looking for help to get rid of them. And yet it's, maybe it's only using weapon-grade uranium produced at a site that they never reveal. And, but they want to, that the old 5-megawatt reactor and associated reprocessing plant are a burden to North Korea and they want help getting rid of it. 올브라이트 소장은 또 우선 폐기해야 할 핵심 핵시설로는 우라늄을 핵연료로 전환이 가능한 시설을 중심으로 우라늄 광산과 원자로 연료 생산 시설 등 최소 3개 시설에 대해 이해하고 폐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우라늄을 농축하는 원심 분리기의 경우 은닉이 쉽기 때문에 영변 이외에 핵 비밀 시설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You have to dismantle the centrifuge plants, and we don't know, are there one we know for sure, but we think we know about a second, but there could be a third. And then there's pilot plants
So you may have anywhere from 1 to 4 sites to deal with there. 북한이 패소했다고 주장하는 풍계리 핵실험장도 반드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부 터널이 확실히 폭파됐는지 또 알려지지 않은 비밀 핵실험 터널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핵 보유국이라면 모두 검증 방법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한국이 북한 핵시설 폐기 이후 자신들의 자산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주도권을 쥐려 노력해왔다고 평가하면서 이런 바람과 달리 핵 폐기물 처리는 한국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미국도 자국 원자로 폐기에 엄청난 비용을 들여 아직도 정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북한 역시 비용 문제를 포함해 핵 재처리 실험을 통해 나오는 위험 물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한국의 큰 숙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이른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 랜서와 특수 정찰기들이 잇따라 한반도 상공에 전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이날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B-1B 폭격기 2대가 한국 동해 쪽 일본 근해와 대한해협을 거쳐 동중국해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최정예 전략 폭격기인 B-1B 랜서는 지난달 23일과 30일에 이어 이달 1일과 6일에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비행했으며 한국 언론에서는 중국에 대한 역량 과시와 북한 동향 파악을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미 공군의 RC-135W 리벳 조인트 정찰기 한 대와 주한미군의 RC-12X 가드레일 정찰기 한 대도 잇따라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두 정찰기 모두 통신 감청과 미사일 탄두 궤적 탐지에 최적화된 정찰기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핵 확산 금지 조약 무기한 연장 25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당시 연장 결정은 전 세계의 핵 확산을 막아낸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가 지난 1970년 25년 시한으로 효력을 시작했지만 1995년 5월 11일 NPT 당사국들은 이 조약이 무기한 효력을 가져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명하게도 이 조약 연장 결정이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의 기반이 확실히 지속될 수 있게 했다면서 25주년을 맞아 그 결정의 현명함을 기념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또 핵 확산 금지 조약 발효 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검증 가능한 비확산 확약에 믿을 만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핵 에너지의 평화로운 사용과 핵무기 억제, 군비 축소를 위한 국제 협력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 청년들이 이산가족을 주제로 인터넷 개인 방송, 팟캐스트를 제작하면서 이산가족들의 사연을 소개하며 재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미국 사회에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이산가족이라는 이름의 팟캐스트는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단체인 이산가족 USA 폴리 대표와 한인 2세 유진리 씨가 진행하는 인터뷰 프로그램으로 지난 1월부터 아이튠스와 스포티파이 등 여러 플랫폼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폴리 씨는 11일 VOA에 북한에 친지를 둔 한인 이산가족들이 고령화되면서 젊은 세대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방송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방송을 통해 미국 사회에서 한인 이산가족 문제를 조명하고 인식을 높이는 것은 물론 개인적인 사연을 알려 이산가족 문제가 정치적 문제가 아닌 당사자들에게 집중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